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갖다 붙이긴 하지만 사실 자기만족적인 차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수학자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논문, 아무도 보지 않는 책 같은 거를 내면서 이제 시간을 보낼까? 사실 저희 엄마가 했던 사회학이랑 똑같거든요. 에른스트 마이어라는 학자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99세에 생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자기 평생의 연구를 정리한 책을 냈어요. 정말 재밌거든요. 진짜 99세가 쓴 거라고 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총명함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걸 다 정리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 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걸 보고 나도 내 인생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수학 팟캐스트로 또 돌아왔습니다. 한 줄 사연도 읽어드리는 따뜻한 방송, 모두에게 열려있는 열린 방송, 수학 팟캐스트, 우리들의 수학 인생. 오늘은, 어, 칭찬, 칭찬도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시작하자마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3이랑 진짜 잔 겁니까? 3이랑요? 아니, 문자함수 3이랑 잘 거야.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저희 엄마가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고.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린이용 패드 있잖아요. 저기 무슨 베란다에 깔아놓는. 근데 그게 패드가 있고, 이게 분리가 됐어요, 숫자가.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같이 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원래 인형을 되게 좋아하는데, 끌어안고 자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제 제가, 너무 좋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사실 그때 당시 어땠냐면, 이제 제 개인사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5살 때부터 잠깐만요. 근데 우리 이거 룰 아시죠? 손 들면 네,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멈춰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5살인가 7살 때부터 같이 안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 아빠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살 때까지는 제가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걸 하든 사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떨어져 살고 엄마랑 둘이 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엄마가 날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약간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남의 눈치 안 보고 우리 엄마든 아빠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뭔가 엄마가 기뻐하면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게 좀 약간 필요했던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냥 제 자기 만족적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좀 내가 별로 그러고 싶은 기분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만 이제 뭔가 이제 관심을 끌 수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재미없네요. 네. 계속 죄송합니다. 되게 드라마틱한 그런 걸 기대했는데. 네, 음. 예. 전 이따 갈게요. 예.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저 유아용 바닥 패드에 붙여진 숫자를 뗐다는 저걸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저 어렸을 때,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때라 왜 5살 때, 6살 때 기억도 아주 단편적인 기억은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네.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는데, 저에게 남아 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비슷해요. 그 패드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스펀지 재질 같은 그런 근데 거기에 저는 한글이 이렇게 그 뽑을 수 있는 한글 저기 그, 자소 쉽게 말하면 자음이랑 모음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드들을 가지고 제가 글자를 만들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어, 네. 만들었던 근데, 기억이 나는데 근데 다들 그렇지만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어떤 사소한 행동을 해도 이거 혹시 천재 아니야? 약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게 나에 대한 너무 환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오늘도 이제 나올 거 생각을 해보고 약간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약간 제가 어릴 때는 제가 그냥 조숙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약간 이런 게 약간 일종의 경미한 자폐 증상이었을까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자폐가 심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약간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약간 그런 행동을 보였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근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애들을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어, 네, 절대로. 그 어, 상관없거든요. 어쨌든 뭐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수학을 되게 오랫동안 싫어했어요. 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나이 때쯤에 이제 제가 막 뭐 아파트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안 그런데 현수막 쳐놓고 막 구몬 수학 이렇게 해놓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학구열이 불타올랐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나 이거 저거 해야겠다, 사탕도 주고 딱이다 이러면서 그 아주머니 손을 붙잡고 저희 집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몬 수학인데 덧셈 뺄셈 다 할 줄 아는데 계속 시키는 거야 100번씩. 그래서 제가 하다가 엄마 나 하기 싫어 이러면서 그 다 안 풀고 버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냥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음. 아주머니가 따라오셨나요? 아니 제가 손을 잡고 왔어요. 어, 예, 그냥 엄마 나 수학 공부 좀 해야겠다고. 어, 근데 이 잘못된 어떤 한국 사회의 잘못된 교육이 저를 학문에서 멀어지겠죠. 구몬이 잘못했죠. 예? 괜찮아요. 우리 구몬 광고할 거 아니니까. 예. 우리 잘못한 거. 우리 잘. 근데 음, 그 수학. 제가 보니까 수학, 학자 이렇게 두 개가 보입니다. 음. 예. 학자. 수학으로 학자가 꼭 되고 싶었던 거예요. 수학이 딱히 막 내가 수학자가 되지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항상 하던 말이 무슨, 뭐,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 전생에 이제 공부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저는 약간 그 공부 자체의 즐거움도 있지만, 뭔가 그냥 나의 아이덴티티가 학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한 것 같아요. 수학이 꼭 아니어도 되고, 뭐 생물학이든 뭐든 경제학이든 괜찮은데, 일단 되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쯤에 저희 엄마가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대학원을 먼저 들어갔는지 제가 먼저 하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막 한 5살 때 이제 우리가 처음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사실 변하지 않고, 물론 이제 다른 걸 하고 싶어 하긴 했었죠. 근데 이제 다시 계속 돌아오고 해서 뭐 아직도 사실 처음에 직장에 나가려고 생각했을 때는 돈이나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직장 생활을 해도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따로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수학의 즐거움 유튜브 채널 와서 상담받고 이제 좀 많이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일단 제가 개인 상담을 드렸는데, 개인 상담 말고 이제 다른 어떤 줌 모임에 와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이제 해보아라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막 뭐 순수 수학?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러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싫지 않고,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 다 뭔가 이제 저의 다른 부분을 다 충족시켜 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이 이제 채널 디기님이 이 딥러닝 하고 이제 뭔가 순수 수학적인 그거를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그래 둘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자 하고 싶으신가요? 네,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돈이나 벌어야지. 돈 없는 거 너무 좀 그렇고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항상 회귀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이거저거 하려고 했다가 뭐 예술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다 이러다가, 그래서 결국엔 나는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학자가 연구자 맞나요? 그렇죠. 연구자인데 뭐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 그럼 뭔가, 제가 네, 여기서 급히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저희 멤버 중에 연구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연구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빨리 물어보세요. 아, 연구자에 대해서요? 네. 아, 근데 아, 약간 근데, 저희 아니, 그렇지 어머니, 않아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는데, 네, 내가 학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학자는 이런 네, 네. 거다. 근데 음, 그걸 검증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학자로 돈을 버는 사람, 프로 학자가 나타나면 진짜 그게 맞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그 조 교수님 거기 줌 모임에 가서 좀 귀찮게 질문도 했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어떤 대학원 생활? 그거를 너무 어릴 때부터 지켜봐서 사실 ABC는 아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애를 두 명이나 낳고 키우고 또 유방암도 두 번이나 걸리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석사는 또 빨리빨리 졸업을 했는데 박사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이후에도 괜히 또 이제 풍파가 많아가지고 교수가 안 됐어요. 정교수 자리를 못 잡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 시간 강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원 나와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대학원을 아 나는 대학원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아 근데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건 좀 시도라도 해봐야지. 내가 석사에 가서 중퇴한다고 해도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요새는 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음. 아, 꼭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하고 싶지는 않다. 누가 학자인지 잘 몰라서 학자 혹시 그 손 들어주세요. 방송은 학자. 그래서 네, 네. 방송 학자 있습니다. 그 학자 빨리 이미지 물어보세요. 지금 빨리. 예. 네, 그래서 막 저번에 그 조 교수님 그 방에 들어갔을 때도 조 교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강 교수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이게 느끼는 어떤 그 프로 학자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요? 하여튼 저는 사실 제가 저 스스로를 학자라고 불러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학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릴 때 생각은 나요.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완전 어릴 때, 유치원 때 막 그럴 때, 그때는 저의 꿈이 뭐였냐면은 천문학자였거든요. 어, 이유는 되게 심플했어요. 그냥 별 보는 게 좋아서. 별 음, 보는 게 좋아서 천문학자가 꿈이었고, 산수경시를 하기 전까지는 천문학자가 꿈이었는데, 산수경시를 시작하고부터는 수학자를 해야 되나? 어, 천문학자를 해야 되나? 둘 중에 뭐 하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천문학과가 별로 유명한 데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근데 수학이 더 재밌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천문학이나 그쪽은 약간 그냥 취미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산수 또는 중학교 넘어가는 수학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제가 갖고 있던 학자의 이미지는 소위 아동용 만화나 아니면 아동용 프로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 뭔가 재밌게 실험하고 재밌는 재밌게. 발명하고 뭐 그런 이미지였어요. 제가 지금 음, 제 스스로 표현하기에 연구를 소홀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대 한정이긴 해요. 연구를 하려면은 과제 제안서를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어요. 정말 심플합니다. 과제 제안서, 그러니까 공대에서 그 연구자로서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 순환 구조가 돌아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싶어요라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채택이 되면은 연구비가 오겠죠. 그 연구비를 가지고 뭐 기관마다 다르고 여기저기 다르긴 하지만 거기서 내 인건비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뭐 장비 사고 그다음에 실험하고 논문 쓰고 그 논문이 실적이 돼서 그 다음에 저 이러이러한 연구하고 싶은데 저 예전에 이런 과제도 해봤고 이런 실적도 있어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돌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잘 자리가 잡힌 경우는 모든 것의 시작은 물론 내가 정말 좋아하고 그 과제 제안서를 쓰는 그 괴로움을 이길 정도로 하고 싶은 아이템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과제 제안서 쓰는 게 참 그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조차 즐기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과정을 아직 전혀 즐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 제안서라 함은 뭐 당연히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조사, 시장조사, 그다음에 우리가 그 공대에서 통상적으로 과제 제안서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포맷이 있어요. 뭐 연구의 목적, 연구의 연구 목적, 연구 내용, 그다음에 뭐 추진 체계 이런 그림 그리고 하는 게 있는데 정말 그게 저는 너무 싫어서 지금 솔직히 조금은 안 하고 있는 게 있고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과학자의 이미지랑은 너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이 너무 그 순진했던 거고 현실을 몰랐던 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소위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연구자 하려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슈드가 많아요.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해야 되는 것 슈드가 음. 많은데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이게 내가 원하던 원하던 인생이 맞나? 라고 생각해보면 자꾸 이렇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좀 포지션이 애매하죠. 완전한 연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 교수로 있는데 연구를 안 할 수는 없고 좀 어떻게 보면 방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전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적어도 제가 건너들은 걸로는 여기 나오신 출연자분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하셨던 일이 학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걷는 아주 전형적인 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대학원 나와서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대학원을 나오면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떤가요? 저요? 아니요, 그 학자님께 여쭤본 아, 상황이 그래요? 어떤지. 황 예. 교수님. 아, 대학원을 나온 다음에 트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그 빨리 정교수가 되기 어려워서 여기저기 시간 강사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이 케이스인가요? 아니죠. 많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대학 제가 이거는 예전에 어디서 말로 했는지 글로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대학 교수가 되는 거는 운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해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논문 실적 좋고 해도 타이밍이 안 맞든 뭐가 안 맞든 하필이면 더 나은 경쟁자가 있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저처럼 뭐 없는데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서 운이 좋아서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운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문은 확실히 좁습니다. 문은 좁은데 아마도 앞으로 점점 더 좁아지겠죠? 왜냐면 대학 수가 점점 줄어들 테니까. 음. 어, 어떻게 아직도 하고 싶으세요? 저요? 네. 아,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옆에서 그 대학원의 처참함을 옆에서 너무 잘 봐왔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진짜 정말, 아, 공부를 간단하게 조금 좋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제일 후회하는 게 지금 와서 공부를 손에 놨어요. 근데 제일 후회하는 게 애기들 클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거. 엄마 바쁘다고 가서 책 읽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세미나하고 세미나에 뒤풀이 가고 이제 교수가 되려고 약간 그런 거에 시간을 많이 바치면서 이제 제 동생도 굉장히 이제 거의 엄마 얼굴을 보기 힘들게 컸고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엄마가 공부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아, 엄마를 귀찮게 하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네,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훌륭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성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시간이 다 지나 보니까 애들 제일 이뻤을 때 옆에서 놀아주지도 못하고, 뭘 위해서 내가 박사논문, 아무도 안 읽는 박사논문 이따만한 거 써가지고, 내가 뭘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강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좋아하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것과 연구자가 돼서 프로로 사는 거는 다른 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책은 뭐 내가 원하는 것만 봐도 되고, 근데 특히나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대립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주장하는 사람 책도 읽어야지만 연구자로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연구들도 계속 이제 책들도 답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겸손하게 가자. 그래서 이제 아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나는 수학자가 될 거야, 누군가를 가르치고 계몽시킬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좀 앞으로 발전하는 어떤 학문에 있어서 내가 그들의 발자취라도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역량만 갖추면 나는 그 이상을 별로 뭐 더 원하는 건 딱히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공부하신 거, 그러니까 영어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논문을 보다 영어 논문 나오면 이제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어 논문에 수학까지 나오면 이제 이거는 그냥 아니다 이러면서 덮고 다른 거 찾아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한탄하듯이 가은아, 공부를 하려면 영어랑 수학을 잘해야 돼. 이러고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이제 2010년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2010년도쯤에 갑자기 제가 이 글에다 쓰는 것처럼 뭐 생물학도 수리생물학, 뭐 경제학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하여튼 사회과학도 무슨 뭐 하여튼 복잡게 어쩌고 이러면서 막 뭐가 이제 수학화가 되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딱 그때 책을 계속 읽었는데 이게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논문 볼 정도는 되지만 이제 나도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고 살지. 안 그러면은 너무 좀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뭐 프로가 돼야겠다, 교수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다 이제 개인의 역량의 어떤 한계도 있을 테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제 한계를 본 적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어디인가에 내가 예상치 못한 한계가 있다면, 거기까지로 만족을 하자라는 마음이죠. 음. 한계를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한계라는 걸 느낄 만큼의 깊은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음. 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아우, 나는 이제 여기는 이제 더 이상은 파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 역량은 여기까지구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 중고등학교 공부나 이제 대학교 가서 1, 2학년 공부는 그냥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계를 느꼈던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제가 뭐, 왜냐면 대학을 중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대학원을 간다든가 하고 다른 공부를 하다가, 너무 안 되겠어, 내 머리를 안 되겠어, 이러면은 그냥 그것도 운명이려니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음. 그건 사실 문화 충격입니다. 네. 일상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음, 한계. 뭐 어떤 데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근데 뭘 공부하든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어디든 수학자가 붙고 요새는 어디든 정보자가 붙는 것 같아요. 무슨 학문이 됐든 간에. 그런데 그러면은 수학을 배워서 그 학문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 수많은 수줄 채널을 정말 귀로만 열심히 들었는데 실제로 풀진 않고, 하려 그러면 한계를 느껴서 네, 그랬는데, 보니까 그 수식을 알고 그 수식을 적용해서 연구를 한다는 게 수학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음, 제가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니, 그럼 제가 수학을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거를 할 수 있나? 그거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생각도 사실 궁금한데, 수학을 진짜 깊이 공부해서 그 수식이 갖고 있는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진짜 세상에 없는 뭔가를 더 만들어내고 확장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단순히 수식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지 함수의 인풋과 아웃풋을 아는 선에서는 사실은 대학원, 대학교 수학은 크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음. 어떤 거예요? 다른 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사실 대학원 수학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입장은 안 되는데, 그, 굳이 이분법으로 하자면은,
수학을 수학 자체를 공부를 할 것인가, 도구로서 사용을 할 것인가, 그렇게 좀 나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도구로 본다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관점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이 세상 모든 학문은 일종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게 제가 좋아하는 관점인데, 뭐 경제학도 그렇고 공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대부분의 학문은 결국은 그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델을 그냥 말로 설명을 하는 거는 설득이 잘 안 될 때가 많으니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 모델을 만들면은, 그리고 그 모델이 실제로 미래 또는 어떤 미지의 영역을 잘 예측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좋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델을 만든다는 입장이 어떻게 보면 수학을 도구로서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그 모델을 만들려면은 그 모델의 근간이 되는 언어를 어쨌든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수학이 굉장히 요긴한 거는 맞죠. 그런데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언어를 내가 어디까지 깊숙이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되게 동감하는 건데 그 모델의 예측력이라는 게 사실은 비납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 수학적 모델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인풋을 넣는 게 아니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잘 나오나? 이게 가져와서 적용해서 해보면 예측이 되게 잘 돼. 그러면 이거 괜찮은 모델이야.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왜냐면은 그 수학적 함의를 다 알려면은 수학자가 돼야 되니까 또는 뭐 수학자랑 같이 해서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수학자랑 같이 할 방법도 있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는데 과연 내가 수학의 모든 그 언어를 깊이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다 존 내시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상 존 내시 그 정도 역량이 되니까 수학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 내시 될 거 아니면 예 수학을 수학자만큼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음, 예. 제가 그렇게 깊게 하는 게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머신러닝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머신러닝이 그 저는 사실 머신러닝을 잘 모르다가 정확하게는 제가 대학원 때 딥러닝 수업만 들었고, 그러니까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분이거든요. 따지자면은 그 딥러닝을 제외한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혼자 스터디를 하면서 혼자 하는 스터디를 하면서 조금 공부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머신러닝의 이론들을 이해하려면은 약간의 수학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준의 수학과까지는 아니고 그냥 공대에서 배우는 수학 수준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알고 나면은 뭐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이거 적용해 볼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일종의 욕구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비단 공학이나 이공계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무언가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여러 분야에 실제로 이거 적용을 해보면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까? 그런 궁금증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머신러닝을 도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입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 학생들 또는 군인들의 심리 상태 관리하는, 거기에도 조금 적용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그런 영역은 전혀 이공계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머신러닝의 바닥에서 돌아가는 그 철학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딱 보고 나면은 이거 어쩌면 해볼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갈리는 거죠. 내가 이 머신러닝을 이 깊이까지 이해하고 구현까지 내가 다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남들이 다 짜놓은 거를 내가 그냥 가져다가 마치 그 툴박스에서 도구 하나 꺼내서 쓰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동 드라이버를 쓰는데 전동 드라이버의 원리를 알고 쓰지는 않잖아요. 물론 알고 실제로 내가 이 나사를 풀려면 뭐 몇 와트짜리 전동 드릴이 됐든 드라이버가 됐든 그게 필요할지 뭐 알면 도움은 되겠지만 몰라도 쓸 수는 있잖아요. 거기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별로 알고 싶다 또는 굳이 몰라도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옳다 그렇게 갈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다르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듣고 또 생각이 났는데 그 진행자분께서 제가 그 잠깐 그 머신러닝 방에서 누가 해석학 스터디를 모집을 하셔서 그 장땡땡 선생님께서 이제 이끌어 주신 강의를 진짜 딱 두 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여름 때 휴가를 갔다 온다고 해놓고 다시 돌아오니까 방이 이제 죽어 있어서 되게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왜 그걸 들으려고 했냐. 어차피 나는 먹고 사는 거는 그쪽 컴퓨터 쪽으로 할 건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건가? 하도 옛날에 공부해봐서 잘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이게 맞는 선택인지 한번 더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가 더 낫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냥 약간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갖다 붙이긴 하지만 사실 자기만족적인 차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수학자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논문, 아무도 보지 않는 책 같은 거를 내면서 이제 시간을 보낼까? 사실 저희 엄마가 했던 사회학이랑 똑같거든요. 사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사실 저희 엄마도 뭐 궁금해서 간 거죠. 궁금해서 대학원을. 근데 이제 좀 궁금이 좀 다른 게 스타일이 좀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봐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공부를 하는 동기에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원래 이제 그 약간 운동권? 그러고 노동운동을 꽤 오래 하셨는데 그때 이제 노동운동에서 시민운동 끝물일 때 그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제 기억이 엄청 비긴다. 빨갱이라고 하시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왜 공산주의가 망했지? 왜? 이러면서 대학원을 갔는데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나니까 그 궁금증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였고 음. 저희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의 연구에 대한 동력이 없었던 거죠. 나는 음. 나의 어떤 숙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행복한 거? 내가 하고 있으면 행복한 몇 가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뭐 프로가 될 생각도 없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수가 진지하게 되고 싶었던 적도 이상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글에도 얘기했듯이 진짜 학생으로서 평생 살고 한 100살쯤에 이제 나의 그 평생의 생각을 정리한 책을 내고 한 이제 해 받기 전에 죽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제가 예전에 그 저희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음, 생물학에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제 에른스트 마이어라는 학자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99세에 생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자기 평생의 연구를 정리한 책을 냈어요. 정말 재밌거든요. 진짜 99세가 쓴 거라고 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총명함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걸 다 정리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 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걸 보고 나도 내 인생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